파르바트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 히말라야 14자 중에 9번째로 높은 봉우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습니다. 10번째로 안나푸르나는 해발 8091m입니다.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인데요.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의 여신,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이 불경인데요. 불경 주로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로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 봉우리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나푸르나는 우리 한국인들과 굉장히 악연이 많습니다. 악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반대손으로 잡겠습니다. 자, 안나푸르나는 왜 이제 한국인들과 악연이 깊냐면요. 우리나라 등반대원들, 산악인들이 그곳에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명이.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2005년 5월 1일에 북극점에 54일 만에 도달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극점의 도달, 이 세 파트, 세 부문을 다 석권을 해야 산악 그랜드슬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달성하신 분이 1962년생이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그분이 2005년 5월 1일에 북극점에 54일 만에 도달함으로써 인류 최초,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 박영석 대장님은 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계속 하셔가지고 히말라야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시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자, 등산에는 등로주의가 있고 등정주의가 있는데요. 자, 등정주의는 오직 정상 등정이 목표이고 기존에 남들이 개척해 놓은 기존에 개척된 길, 즉 루틴한 길을 통해서 오르는 그러한 주의가 등정주의, 정상 정자에서 오를 등정주의고 반면에 등로주의는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즉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면서 오르는 것, 남들이 개척하지 않고 개척한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면서 오르는 것, 그것을 이제 등로주의, 오를 등자 길로자 등로주의라고 하는데요. 고 박영석 대장님은 등로주의자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즉 코리안 루트를 개척한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인류 최초로 2005년 5월 1일에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위협을 달성한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 후인 2009년에는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는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데 성공하셨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1년에는 지금 말씀드릴 안나푸르나, 히말라야에서 10번째로 높은 안나푸르나 해발 8091m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남쪽 벽에 코리안 노트를 개척하시다가 6,500고지에서 통신이 끊기면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8일이면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안나푸르나에서 실종하신 지 12주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나푸르나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코리안 노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되신 산이기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한국인과 좀 악연이 있는 거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 박영석 대장님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2년 전인 2021년에 서울시와 마포구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영석 기념재단 네 단체가 연합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 입구에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게 2년 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공 암벽 등반장, 또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무한한 도전 정신, 끊임없는 그러한 열정, 도전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함양시키기 위해서 2년 전에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 입구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안나푸르나는 그렇게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실종되신 곳이고요. 또 하나 요즘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엄홍길 대장님과 또 한국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199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지현옥 대장님이 계십니다. 한국인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1993년에 등정하신 지현옥 대장님과 엄홍길 대장님이 안나푸르나의 무산소 등반에 등정에 성공하시고 하산길에 그 지현옥 대장님은 실종 상태고요. 엄홍길 대장님은 무사하게 이제 하산을 하셨습니다. 자, 엄홍길 대장님 워낙 유명하죠. 자, 언론에도 많이 이제 나오십니다만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14자 플러스 2자 해서 히말라야 16자 세계 최초 완등자가 바로 엄홍길 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엄홍길 대장님과 지현옥 대장님이 그 안나푸르나에 같이 등반하신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현옥 대장님은 한국인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은 93년도에 하셨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999년에 엄홍길 대장님과 함께 안나푸르나의 무산소 등정에 성공하시고 하산을 하시다가 지현옥 대장님은 실종 상태고 엄홍길 대장님은 무사히 하산하셔서 왕성하게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엄홍길 대장님도 사전 5기 4번 도전하셔서 실패하시고 5번 도전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1999년에 성공하신 때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하신 겁니다. 사전 5기. 그 정도로 안나푸르나는 굉장히 어렵고 한국인들한테는 악연이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산악인 8명이 안나푸르나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안나푸르나는 굉장히 한국인 희생자가 많은 산이고요. 또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통도사, 불보사찰인 통도사 근처 평산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었죠. 한 1년 정도 가셨는데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치아가 많이 빠지셨답니다. 왜 그걸 제가 아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2년에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죠. 운명.
운명이라는 책에 기술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정부, 참여정부죠. 참여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치아가 많이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시다가 그냥 퇴임하시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심기일전 또 그 새로운 생각도 정리하실 겸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 안나푸르나 해발 8,091m 그곳에 이제 산행을 가신 겁니다. 물론 아마추어들은 정상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 아마추어와 프로들의 그 구분선인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 보통 5,000m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0m급 아마추어들은 해발 5,000m급까지는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고도고요. 그 이상은 이제 프로들의 세계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보통 안나푸르나 간다고 하면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그 아마추어와 프로들의 경계 고도인 해발 5,000m급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셨겠죠. 그래서 안나푸르나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서 며칠 계시면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 대자연의 신비, 정말 깨끗한 진짜 공해 전혀 없는 청정 지역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이 대자연의 신비에 감탄하시고 이 자연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담배를 끊기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금연을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취미 활동으로 스노클링 물속에서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물속을 탐험하는 그게 스노클링이지 않습니까? 그걸 취미 활동으로 하셨었는데요. 그거 하실 때 그 빨대를 입에다 물고 빼면은 담배를 피우신 상태다 보니까 니코틴이 빨대에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누런 니코틴 흔적을 보고 금연도 생각하셨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가셔가지고 그 대자연의 은하수를 보시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시고 자연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면서 금연을 결단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2012년에 출간된 책 운명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호텔에 투숙을 하셨는데 그 호텔에서 서비스로 영자 신문을 그 호텔 출입 그 방문 밑에다 이렇게 영자 신문을 넣어줬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나푸르나를 그렇죠. 그 안나푸르나 가시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호텔에 투숙하셨을 때 호텔 문 밑으로 영자 신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타이틀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2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다. 1차가 통과됐다. 그 내용의 기사가 영자신문의 일면에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순간 급거 귀국하셔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관련된 변호인단에 합류하셨다. 그런 내용도 2012년에 출간된 운명이라는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책의 요지는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처음 만남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셨다.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대표적인 봉우리 4개의 봉우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는 해발 8611m,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에 관하여 총 4개 봉우리를 소개해드리면서 관련된 재미있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59분 29초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스승의 날 저녁 8시 59분 9시 되기 직전입니다. 9시 되기 직전이고 촬영 시간도 지금 딱 1시간 정도 촬영했으니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촬영했습니다. 자, 장시간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4개 봉우리 에베레스트, K2, 난가 파르바트, 안나푸르나 4개 봉우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1시간 23초 촬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엄청난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담소를 나누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5월 15일 월요일 저녁을 한가롭게 보내는 분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1시간 1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